이번 시간에는 신들의 계보 265행 50쪽이 되겠어요. 타우마스가 나오는데 타우마스는 이 오케아노스의 딸인 엘렉트라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렇게 보면 깊숙이 흐르는 오케아노스 이 딸, 그러니까 오케아노스를 깊숙이 흐르는 어떤 흐름이에요. 대지를 감싸고 도는. 그리고 엘렉트라가 날렌 이리스를 낳아줬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타우마스는 엘렉트라하고 결혼해가지고 이리스, 날렌 이리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리스는 무지개 여신이고 전령이에요. 전령의 신이에요. 제우스와 헤라 명령을 수행하는. 그래서 일리아스에서도 굉장히 이리스 여신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제우스가 또는 헤라가 뭐라고 명령하면 그걸 그대로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전달하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무지개 여신인데 날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타우마스와 엘렉트라는 모두 다 물의 신의 자녀들이에요. 그렇죠? 타우마스는 폰토스라는 바다의 아들이고 엘렉트라는 오케아노스 딸이기 때문에 모두 다 이제 물과 관련돼 있고 이리스 무지개 여신은 당연히 물과 관련돼 있죠. 예. 물이 하늘에 있는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반사돼 가지고 무지개가 나오는 것이고 하루피 아이들인데 하루피 아이들은 반인 반조예요. 근데 머릿결이 곱다라는 수식어를 쓴 거는 예쁘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쁜 여자 얼굴에 날개가 달린 또 새의 모습을, 몸은 새에, 다리도 새고 그런 모습이 하루피 아이들. 이들은 아엘로하고 오키페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헤시오도스는 둘만 묘사했지만 보통은 이제 셋, 넷 이렇게 표현됩니다. 허공 속을 질주하는 이들은 날랜 날개로 바람의 입김이나 새들과도 경주한다. 하루피 아이들은 반인 반조인데 이들은 나중에 이 바람의 신 보레아스하고 또 제피로스하고 결합을 해서 크산토스나 발리오스 또는 아레스의 말이라든지 라오메돈의 신마 있죠. 그런 말들을 낳아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피 아이는 여기 헤시오도스는 아엘로하고 오키페테만 표현됐는데 보통은 이제 셋 또 넷 포다르게도 포함돼서 봅니다. 그래서 제피로스와 포다르게 사이에서 이 아킬레오스의 신마들 크산토스와 발리오스가 태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새인데 왜 새인데 물과 관련되어 있을까? 물의 신의 자녀 타우마스의 자녀일까?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바닷가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산에서도 새를 보지만 산에서는 새들이 엄청 많은 새를 보지는 않아요. 드문드문 보는 것이고 그런데 바닷가에 사는 새들은 거의 철새들, 멀리 나는 새들 그리고 새떼가 모여 있어요. 새떼가 바닷가에서는. 그래서 아마도 그리스 사람들이 봤던 그 새들은 주로는 강가나 바닷가, 물가에 모여있던 그 많은 수없이 많은 새들. 그 많은 새들은 특징이 바람을 굉장히 잘 이용해서 멀리 나는 새들이에요. 근데 숲속에 있는 새들은 날개짓을 많이 하지만 바닷가에 있는 새들은 굉장히 활공비행 같은 걸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바람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어서 이 새들이 바람하고 다 결혼을 해가지고 말들을 낳아요. 근데 왜 말을 낳았을까? 바람, 새, 말. 바람과 반인반조인 새의 자식이 말이에요. 신마들이에요. 그 얘기는 말의 특성 중에서 바람같이 빠른, 신마라는 거는 굉장히 공중을 날아다니는 것 같은 굉장히 빠른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또 말을 달리면 바람이 불지 않지만 말이 빨리 달림으로써 바람을 맞이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죠. 그래서 아마 다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루피 아이들은 바람의 신들과 결합을 해가지고 신마들을 낳습니다. 그 다음에 포르키스하고 케토, 폰토스의 오누이지간인데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또 많은 자식들을 낳게 돼요. 첫 번째는 그라이아이예요. 포르키스에게 케토는 볼이 예쁜 날 때부터 백발인 노파를 낳아주었다. 그라이아이, 그레이, 회색 있죠? 거기서 그레이는 그라이아에서 온 것인데, 그러니까 회색의 노파예요. 근데 날 때부터 노파예요. 그들은 포르키스하고 케토 사이에서 태어나는데 여러분이 포르키스와 케토는 굉장히 이상한 존재들을 많이 낳아요. 괴물 같은 존재들. 그런 존재들을 낳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그라이아이들은 날 때부터 노인이었으니까 이상하죠. 그리고 그냥 이상한 게 아니고 헤시오도스는 둘만 표현했는데 셋, 넷 이렇게 여럿이 있어요. 그들은 눈이 하나예요. 서로 눈을 하나 공유하는 거예요. 눈 자리만 있고 눈을 하나 공유하는 거예요. 이 눈자리만 있고 자리만 있고 눈이 없어요. 그래서 눈을 서로 공유하면서 이 사람이 눈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 못 보는 거예요. 그럼 돌려서 쓰는 거예요. 돌려서 이렇게. 그리고 이빨이 하나예요. 눈이 하나고 이빨이 하나인, 이가 하나인. 이 얘기는 너무 늙어가지고 시력이 잘 안 보이고 또 씹을 수 있는 이가 별로 없는 그런 노인을 상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라이아이는 펜프레드하고 애니오 둘만 묘사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데이노도 있고 또 넷이라는 그런 전승도 있고요. 근데 애니오는 이전에 일리아스에서
이 전쟁의 신 아레스를 따라다니는, 그래서 아레스의 별명이 애니알리오스였는데 그 전쟁과 관련된 신이에요. 헤시오도스는 그라이아의 중에서 하나, 그라이아의 자녀가 아니고 그라이아는 둘, 셋인데 넷 또는 넷인데 펜프레도와 애니오. 그리고 케토하고 포르키스하고 케토 사이에서는 또 고르고 자매들을 낳았어요. 이들은 이름난 오케아노스 저편, 밤 바로 옆, 서쪽 맨 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세상의 가장자리에, 거기 맑은 목소리 헤스페리데스들이 살고 있는 곳에 있었으니, 헤스페리데스는 전에도 서쪽 요정이었는데 닉스, 밤의 여신의 자녀들이었어요. 거기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르고가 어디서 살고 있다? 예, 서쪽 끝, 예, 밤이 찾아오는 곳. 거기서 맑은 목소리 헤스페리데스들, 서쪽 요정들, 황금 정원을 지키고 있는 그들과 가까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스텐노, 보면 고르고는 스텐노, 그 다음에 에오리알레, 그 다음에 메두사. 근데 메두사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돼요. 끔찍한 일이라는 거는 이제 목이 잘리는 일이에요. 페르세우스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이 둘은, 스텐노하고 에오리알레는 불사의 몸인데 이 메두사는 죽을 운명을 갖고 태어났어요. 근데 메두사는 원래 굉장히 예뻤다고 그래요. 그래서 포세이돈이 반해가지고 포세이돈이 이제 메두사하고 관계를 하게 되는데, 어디서 했냐면 공교롭게도 아테네 여신의 신전에서 관계를 하면서 아테네 여신이 분노를 해요. 사실 신을 능멸한 것이죠. 근데 아테네가 포세이돈, 삼촌뻘인 포세이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메두사, 연약한 메두사를 응징을 해서 굉장히 흉측한 몰골을 하게 만들어요.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보면 여성이 죄가 없어요. 단지 그냥 계속 당해요. 여기서 보면 아테네는 약간 여신이면서 처녀신이긴 한데 여성성이나 여성의 어떤 특성을 존중해주기보다는 가부장적인 질서, 사회 질서를 굉장히 수호하는 듯한 그런 여신이기 때문에 오히려 죄가 없는 메두사가 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헤시오도스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녀는 죽음을 면할 수 없지만, 메두사는 죽음을 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다른 두 명은 죽지도 않고 나이도 모른다. 그러나 오직 그녀와만 머리털이 검푸른 신, 포세이돈이죠. 봄꽃 만발한 가운데 부드러운 풀밭에 누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풀밭에 누웠지만 다른 전승에 의하면 아테네 신전에서 관계를 한 거예요. 그리하여 페르세우스가 그녀의 목에서 머리를 베었을 때, 페르세우스가 그리스 영웅인데 메두사의 목을 베요. 그래서 그때 메두사의 머리에서 누가 튀어나오냐면 크리사우루스, 그리고 페가소스가 태어나요. 페가소스는 천마예요. 하늘을 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크리사우루스는 황금 검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전사예요. 무장을 하고 태어난 전사. 그래서 이 둘은 메두사와 포세이돈의 자녀가 되겠죠. 포세이돈이 아까 메두사하고 아테네 신전에서 관계를 했기 때문에 임신한 상태에서 페르세우스가 메두사를 목을 벤 것이죠. 그때 그 머리에서 튀어나왔어요. 페가소스가 그런 이름을 갖게 된 것은, 페가소스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오케아노스의 샘, 페게라는 그 샘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한편 크리사우루스는 손에 황금 칼을 들고 태어났다. 페가소스는 양떼의 어머니인 데지를 떠나 위로 올라가 불사신들에게 갔다. 그리고 제우스의 궁전에 살며 지략이 풍부하신 제우스께 천둥과 번개를 날라다 준다. 페가소스는 역할을 해요. 포세이돈의 자녀이지만 이는 하늘로 올라가서 제우스의 천둥과 번개를 가져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크리사우루스는 약간 이제 그 자녀가 괴물 같은 존재가 게리오네우스라는 머리가 셋이에요. 몸은 하나인데 그런 이제 괴물 같은 존재를 낳는데, 이 게리오네우스는 나중에 헤라클레스에게 죽죠. 그래서 이 이후로 또 헤라클레스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그라이아하고 고르고 특히 메두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페르세우스 얘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페르세우스와 관련된 얘기만 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처음엔 다 신들의 이야기예요. 신을 낳고 자녀를 낳고 계속 신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신들에게서 이상한 존재들이 태어나요. 아까 이제 반인반조 같은 이상한 존재, 또는 상체는 인간인데 인간과 같은데 하체는 말인 그런 존재들. 근데 인간은 사실은 신의 형상을 닮고 신의 형상대로 만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반인반수도 어떤 측면에서는 신의 모습과 짐승의 모습을 갖고 태어난 그런 존재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제우스가 인간을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 사이, 신과 인간 사이에서 어떤 존재들이 태어나는데 그들이 이제 영웅이에요. 영웅인데 그들은
한편으로는 신의 특성, 반신, 신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인간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불멸하진 않고 죽게 되는데 탁월한 인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그들이 예를 들면 호메로스가 일리아스를 쓸 당시만 해도 반인 반수 이런 괴상한 괴물 같은 존재들이나 영웅들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왜 없어졌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진짜로 예전에는 과거에는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신화에 의하면 반인 반수는 다 영웅들에 의해서 이제 처리가 돼요. 죽는 거죠. 그리고 이상한 신들도 다 이제 올림포스 신들에 의해서 타르타르스에 감금되고, 그 다음에 영웅들은 두 전쟁에 의해서 모두 사라지게 돼요. 테바이 전쟁, 테베 전쟁하고 트로이 전쟁에서 이 신들의 자녀들이 모두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런 존재들이 남아있지 않죠. 그런 거를 이제 배경 지식으로 갖고 이제 오늘 페르세우스 얘기를 해봅시다. 이 페르세우스가 한 일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이게 고르곤 중에 하나인 메두사의 머리를 자른 거예요. 메두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얼굴이 예뻤었는데 이 그림도 이제 얼굴이 예쁜 걸로 되어 있죠. 그런데 아테네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끔찍한, 머리카락이 다 뱀이에요. 그리고 손은 청동 손을 가지고 있고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황금 날개를.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메두사하고 눈이 마주치면 돌로 변해요. 그 무시무시한 존재예요. 그래서 아무도 쳐다볼 수가 없는. 그래서 페르세우스가 메두사를 목을 치죠. 목을 쳐서 그 목에서 메두사의 목이 잘렸죠. 지금 목이 잘렸고 이 잘린 목을 지금 페르세우스가 보지 않고 갖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페가소스라는 천마하고 이 크리사우루스라는 황금 칼을 들고 태어난 자가 자녀로 태어나죠. 모두 포세이돈의 자녀가 되겠어요. 그 페르세우스의 이제 가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아크리시오스는 보면은 누구 어디 아르고스의 왕이에요. 아르고스는 전에 그 이오, 그렇죠? 이오의 이제 후손들인데 이오가 이오가 이제 제우스 사이에서 이제 관계를 했고, 근데 헤라의 그 미움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죠. 그다음에 에파포스를 낳았어요. 이집트에서. 에파포스는 또 리비에를 낳았고, 리비에는 포세이돈하고 관계해가지고 이제 아게노로하고 벨로스를 낳았어요. 아게노로는 이제 페니키아인들의 조상이 되는데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 그쪽에서 살게 된 거죠. 그리고 벨로스는 두 아들 다나오스하고 아이깁토스를 낳았어요. 아이깁토스는 이제 이집트예요. 이집트를 다스리고 다나오스는 리비아를 다스렸는데 다나오스는 아이깁토스를 피해가지고 이제 아이깁토스가 강성해지고 그래서 다나오스가 어디로 이주를 하냐면 자기 딸들 50명의 딸들을 데리고 할머니 이오가 있던 아르고스를 찾아와요. 할머니 고향으로. 그런데 이 아이깁토스가 자기 아들도 뭐 공교롭게도 50이에요. 그 아들들을 다나오스의 딸들을 따라가서 이제 결혼을 하도록. 옛날 고대에는 특히 왕족 같은 경우에는 그 친족끼리 결혼하는 가까운 처녀총각끼리 결혼하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깁토스의 아들들이 다나오스의 딸들을 찾아서 이제 할머니 이오의 고향 땅 아르고스로 온 것이죠. 근데 다나오스가 자기 딸들에게 명령을 해요. 다 죽이라고 첫날 밤에. 그래서 다 죽이는데 딸 하나만 히페름네스트라라는 그 딸만 자기 첫날 밤에 아이깁토스의 그 아들 중에 하나인 링케오스를 살려줘요. 뭐 전하는 얘기에 따르면 링케오스가 이제 첫날 밤을 처녀성을 지켜주는 관계를 하지 않는 약간 이제 폭력적이지 않은 그런 남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려주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링케오스가 살아서 이제 아이깁토스로 도망가죠. 도망가서 다시 군사를 갖고 와가지고 다나오스하고 그 주변 지역들을 다나오스의 이제 신하들을 다 죽이고 왕이 돼요. 아르고스를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아르고스의 왕위가 이제 링케오스를 통해서 내려오는데 링케오스에게는 아바스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아바스는 뭐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고 아바스에게서 또 아들이 태어나는데 두 아들이 태어나요. 아크리시오스하고 프로이토스하고. 근데 이 아크리시오스가 결국에는 왕위를 경쟁을 해서 왕위를 이제 이어받게 돼요. 그 아크리시오스. 여기서 이제 페르세우스 신화에서는 이 아크리시오스가 문제가 돼요. 다나의 아버지가 이제 아크리시오스인데 아크리시오스는 아들이 없었어요.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왕으로서 굉장히 큰 이제 뭔가 이제 결격 사유가 된 것이죠. 그래서 자손이 없으니까 신탁을 받았더니 자식을 낳게 해주는 어떤 신탁이 아니고 끔찍한 신탁. 외동딸 다나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이 자기를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손주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신탁을 받았어요. 두려웠겠죠. 그래서 아크리시오스는 자기 딸 아주 예뻤다고 그래요. 그 다나에를 청동탑에다가 가두어버려요. 숲속 깊은 곳에 감옥을 만들어 놓고서 거기다 청동탑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림 형제 같은 동화에 보면 이런 모습들이 많죠. 숲속 깊은 곳에 높은 탑을 세워놨어요. 청동으로 만들어졌어요. 청동탑이라는 얘기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누구도 구해낼 수 없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자기 딸을 감금시켜 놓고서 이제 음식만 주는 거예요. 결코 어떤 남자도 다나에게 접근해서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런 이제 이것과 유사한 어떤 동화들이 좀 많이 있죠. 예. 아주 예쁜 공주가 숲속에 갇혀 있는 거죠. 그때 누가 왔냐면 제우스가 찾아왔어요. 제우스가 지나가다가 다나엘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래서 다나에게 어떻게 접근했냐면 그 문을 열고 그런 게 아니고 황금 소나기로 변해가지고 다나엘을 감싸요. 여러분이 이제 다나의 모습을 보면 이런 이제 그림이 있는데 황금 소나기라는 건 어찌 보면 이제 석양 해가 질 무렵에 해가 뜬 상태에서 비가 오는 것이죠. 우리도 동양권에서도 해하고 비가 공존하는 그런 자연현상 굉장히 좋게 봅니다. 누구의 결혼이라고 호랑이가 장가간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신성한 존재가 결혼하는. 마찬가지에 아마도 고대사회도 그랬을 거예요. 다나에는 굉장히 외롭고 밤이 찾아오면 얼마나 또 두렵겠어요. 해가 지려고 하는 무렵에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데 황금색이에요. 황홀한 지경에 빠졌겠죠. 여기서도 그림에서도 보면 다나에가 그 황금에 충만하게 뭔가를 이제 행복감 이런 거에 젖을 수 있었던 약간의 그런 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감옥 같은 곳에 오래 지내다 보니 그 사소한 것에도 이제 뭔가 감사와 아름다움을 느꼈을 수도 있겠죠. 어쨌건 그렇게 해서 전설에 의하면 이 제우스였던 거예요. 황금비가. 다나에가 임신을 했고 임신해서 그 청동탑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페르세우스라는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아크리시오스가 왔다가 다나에가 아들을 이제 임신했을 때는 얼마든지 숨길 수 있으니까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겠죠. 아들을 낳은 걸 보고 아크리시오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이거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상자를 이제 만들어서 나무 상자를 만들어서 이 자기 딸하고 예쁜 딸하고 이 손주를 가둬놨어요. 여기다 해놓고 못질을 해가지고 나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바다에 띄웠어요. 바다에 띄운 이유는 뭐겠어요? 아크리시오스는 자기 손으로 자기 딸과 손주를 죽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범죄이기 때문에 바다에 띄움으로써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을 하는 것이죠. 내가 딸을 직접 죽이진 않았다. 내가 손주를 직접 죽이진 않았다. 신들이 덜 봤으면 살았을 테지. 신들이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대 사람들이 자기 변명을 한 것이죠. 근데 다나에가 누굽니까? 또 페르세우스가 누구예요? 제우스가 포세이돈에게 부탁을 해서 이제 바다가 잠잠해지고 그들을 안전하게 이끌어가지고 한 섬에 데려다 줘요. 세리포스라는 섬이에요. 세리포스 섬은 여기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가 아르고스가 이쪽 지역이에요. 아르고스보다 조금 위에가 이제 미케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서 티린스가 있고, 나중에 페르세우스가 티린스라는 도시를 다스리게 되고 미케네라는 도시를 새로 만들어요. 그래서 페르세우스는 이 고난을 거쳐가지고 나중에는 아르고스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미케네하고 티린스를 다스리게 돼요. 어쨌건 여기서 아크리시오스는 나무 상자를 바다에 띄워 보냈어요. 죽으라고 보낸 거죠, 사실. 나무 상자가 흘러가지고 이 세리포스 섬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이 세리포스 섬을 여러분이 보면은 세리포스 섬을 확대해서 보면 이게 완전히 돌섬이에요. 여기서 뭐가 사람들이 많이 살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섬이죠. 지금도 거의 사람이 살지 않고 있는 그런 섬이에요. 이곳에 도착한 거예요. 살아서 도착했어요. 신들의 도움으로. 그때 누가 이들을 구해주냐면 딕티스라는 어부. 딕티스는 가난해요. 그곳에 살던 어부 딕티스가 아침에 바닷가에 나와서 보니까 나무 상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 상자를 열어보니까 어린 아이와 여인이 있던 거예요. 딕티스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검소하고. 페르세우스는 거기서 딕티스를 양아버지처럼 해서 무럭무럭 자라나요. 물론 이제 딕티스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나에하고 관계해가지고 뭘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잘 돌봐주면서 그 미망인을 돌봐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땅에 세리포스 섬에 왕이 폴리데텍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폴리데텍스는 굉장히 사악한 사람이에요. 와가지고 웬 아름다운 다나에가 굉장히 예뻤기 때문에 이제
자기 여자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방해꾼이 하나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장성한 아들, 하나 16, 17쯤 됐을 거예요. 페르세우스가 눈에 가시거리예요. 저 녀석만 없으면 다나엘을 내가 연약한 여인이기 때문에 손쉽게 낚아챌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페르세우스를 없애고자 해서 페르세우스에게 여차저차해서 고르고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메두사의 머리죠. 근데 고르고가 어디에 사는지를 전혀 몰라요. 메두사가 어디 사는지.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아테네 여신에게 기도를 해요. 왜 아테네 여신에게 기도를 했겠어요? 아테네 여신이 메두사를 이렇게 끔찍한 모습으로 변하게 한 장본인이잖아요. 그렇죠? 메두사를 잘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테네가 기도를 들어줘요. 왜냐하면 페르세우스는 그래도 제우스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테네에게 보면 아테네의 동생이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메두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처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메두사를 처치하기 위해서는 그라이아이를 찾아가라고 그래요. 그라이아이는 여러분이 알지만 메두사의 언니예요. 그죠? 그라이아이들하고 고르고하고는 같은 형제 자매 지간이었어요. 그라이아이하고 고르고는. 그래서 그라이아이를 찾아가라고 하고, 그리고 아테네는 페르세우스에게 청동 방패 또는 청동 거울을 줘요. 그래서 메두사의 눈을 직접 보지 말고 방패를 통해 가지고 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돌로 변하니까. 그래서 페르세우스는 헤르메스를 통해 가지고 날개 달린 그 샌들을 신게 되고, 하데스에게 투구, 쓰면 보이지 않는 투구도 이제 얻게 돼요. 그러니까 신들이, 제우스의 형제들 또는 자녀들이 이 페르세우스를 많이 도와준 것이죠. 그래서 페르세우스가 그라이아이를 찾아가요. 그라이아이는 노인이에요. 노파예요. 눈 하나를 3명, 4명이서 서로 공유하면서 쓰는데, 바꿔갈 때 낚아채요. 낚아채가지고 메두사가 살고 있는 곳을 알려주면 돌려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없애버리겠다, 이 눈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라이아이들이 자기 여동생인 메두사의 위치를 알려줘요. 그래서 페르세우스가 메두사를 처치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페르세우스는 결국에는 그래서 그 작은 섬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원래 고약한 왕을 응징해요. 세리포스라는 섬에 돌아와서 폴리덱텍스 왕을 응징해요. 근데 폴리덱텍스는 페르세우스가 없는 사이에 페르세우스의 어머니 다나엘을 몹시나 괴롭혔어요. 아들 없으니까 이 여인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나엘은 거의 신전에서 숨어서 사는 정도로. 그래서 페르세우스가 폴리덱텍스 못된 왕을 이제 메두사의 머리로 보여줘서 돌로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페르세우스가 사실 이 섬에 다시 돌아오기 전에 에티오피아의 안드로메다 공주를 구해주는 일이 있었어요. 안드로메다의 그 어머니 카시오페가 신을 모욕하는 말을 했어요. 자신이나 또는 자기 딸이 네레우스의 딸들보다 훨씬 더 예쁘다는. 그래서 신이 노여했죠. 바다신이 노여했어요. 네레우스 딸들과 네레우스의 딸들이 그래서 포세이돈에게, 바다신에게 요청을 했고, 포세이돈이 바다 괴물을 보냈어요. 옛날에는 바다 괴물이라는 존재는 바다가 노한 거예요. 엄청난 폭풍 후.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처녀를 바쳐요. 인신공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을 달래주는, 결국에는 안드로메다, 딸 안드로메다가 바위에 묶여가지고 바다 괴물에게 먹히는, 바다에 던져주는 것이죠. 사실은. 근데 그 모습을 페르세우스가 지나가다가 봤어요. 그래서 안드로메다 공주를 구해주고 결혼을 해요. 같이. 자기 이제 부인인 안드로메다를 데리고 이 세리포스라는 섬에서 폴리덱텍스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돌봐줬던 그 어부 딕티스를 왕으로 삼아요. 그리고선 아르고스, 자기 외할아버지에게로 찾아와요. 아크리쇼스는 두려웠던 거예요. 자기 딸하고 자기 외손주가 살아있는 거죠. 살아서 이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피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페르세우스가 나중에 원반 던지기 경기에 참여하는데, 원반 던지기 경기에서 원반을 세게 던졌나 봐요. 그래서 그게 바람을 맞아서 굉장히 세게 튕겨져 나가가지고 관중석에 있던 한 노인을 맞춰서 죽이는데, 그 노인이 아크리시오스였어요. 그래서 결국 아크리시오스는 페르세우스에게 죽은 것이죠. 신탁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것을 피하려고 온갖 못된 짓을 하고 자기 딸에게, 자기 손주에게, 그리고 그걸 피해 달아났지만 결국에는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페르세우스는, 아르고스는 가장 큰 도시였어요. 그 당시에. 아르고스를 다스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곳의 왕 아크리시오스를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죄로 인해 가지고 튀린스라는 도시, 그거보다 좀 작은 도시의 왕하고 자기 친척이에요. 왕위를 바꾸자고. 그래서 페르세우스는 튀린스를 다스리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다스리면서 미케네라는 도시도 페르세우스가 건설을 하게 돼요. 그래서 페르세우스하고 안드로메다 사이에서는
4명의 아들들이 태어나는데 첫째가 이제 메스토르인데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왕위를 물려받지 못하고 둘째가 알카이오스인데 알카이오스가 왕위를 물려받았죠. 그래서 아들 하나하고 딸 하나를 낳았어요. 아들은 암피트리온이고 딸은 아낙소였어요. 근데 알카이오스도 일찍 죽었어요. 근데 암피트리온이 워낙에 어렸기 때문에 왕위를 물려받지 못하고 셋째인 엘렉트리온이 왕위를 물려받게 돼요. 근데 엘렉트리온이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이 아낙소, 자기 조카죠. 자기 형님의 딸이기 때문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누구를 낳았냐면 알크메네를 낳았어요. 근데 알크메네는 또 누구하고 결혼하냐면 알크메네는 누구? 암피트리온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알크메네와 암피트리온은 어떤 사이냐면 암피트리온 입장에서 보면 첫 번째 자기 누이의 딸이기 때문에 조카가 되겠죠. 조카가 되면서 동시에 이쪽 보면은 암피트리온의 삼촌이 엘렉트리온, 삼촌의 그 딸이기 때문에 누가 돼요? 사촌이 돼요. 동시에 그 사촌이면서 조카가 되는 알크메네 입장에서는 암피트리온은 자기 어머니의 오누이가 되기 때문에 외삼촌이 되겠죠. 외삼촌이 되면서 동시에는 자기 큰아버지죠. 알카이오스의 아들이 되는 사촌지간이 되는 것이죠. 왕족끼리 결혼하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알크메네는 암피트리온하고 결혼했지만 굉장히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우스가 또 관계를 해가지고 원래 제우스는 자기에게서 아주 뛰어난 자식을 낳을 생각을 했었고 어떤 여인의 몸을 통해 가지고 영웅을 낳을 것인가. 알크메네가 굉장히 정숙하고 아주 훌륭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제우스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암피트리온 남편이 전쟁 나간 사이에 남편의 모습을 하고 관계를 해요. 그래서 태어난 게 헤라클레스. 헤라클레스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할아버지가 될 거예요. 엘렉트리온이 헤라클레스의 할아버지가 되겠죠. 외할아버지가 될 거예요. 그리고 페르세우스는 엘렉트론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증조부가 돼요. 외증조부가 되는. 그래서 전하는 얘기에 의하면 제우스가 헤라클레스가 낳을 때쯤 알크메네가 아이를 낳을 때쯤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는 페르세우스의 후손 중에서 이 미케네하고 티린스를 다스릴 왕이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헤라가 제우스가 바람 피워서 낳기 때문에 알크메네 사이에서 엉뚱하게도 스테넬로스의 그 아들인 에우리스테우스를 먼저 태어나게 해요. 칠삭둥이 에우리스테우스가. 그래서 약간 이제 부족한 뭔가 모자란 왕인데 먼저 태어나서 이 에우리스테우스에게 왕위가 넘겨지게 되는. 왜냐면 암피트리온도 이제 결국에 죽고 엘렉트리온도 죽고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이어받지 못하고 에우리스테우스가 이어받게 되는 그런 이제 헤라클레스의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헤라클레스와 관련되어 가지고 포르키스와 케토의 자식들 중에 굉장히 괴물 같은 존재들이 많이 태어나요. 그들이 다 누구에게 죽어요? 이제 페르세우스에게도 죽고 뒤에 이제 헤라클레스에게도 죽는다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에키드나의 후손들을 좀 살펴볼 것이고 헤라클레스 얘기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